그 말하기, 듣기, 쓰기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동물 행동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동물 행동을 연구하려면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지만 자연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냄새로 하는 거, 빛으로 하는 거, 소리로 하는 거, 진동으로 하는 거, 물론 소리도 진동이지만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문명사회로 들어오면서 냄새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자연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체계적인 언어를 개발한 동물이잖아요. 제가 평생 동물을 관찰하고 살았는데 동물들 중에 뭘 써서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그걸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동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겠죠. 네, 그건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세 개를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드물어요. 가끔 그래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말 잘하는데 잘 듣는 사람, 이거 되게 귀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잘 안 듣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계속 말을 하고 상대방 얘기는 거의 안 듣는. 근데 그거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조합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조합보다도 말 잘하고 잘 듣는 조합,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세 개를 다 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건 사실은 훈련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걸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죠. 말하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듣기를 잘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하고 거기에 알맞은 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가끔 보면 자기 할 얘기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화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듣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말하기, 듣기, 쓰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학자라서 약간의 편견이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우리 삶을 이렇게 뒤져보면 궁극에 가면 거의 모든 게 쓰기로 결판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연구실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쓰는 놈이 왕이다. 그 얘기를 학생들에게 늘 해요. 그러니까 암만 떠들어대도 결국엔 써서 논문으로 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시간 대학 교수를 할 때 리처드 알렉산더라는 저희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대가가 계셨는데, 리처드 알렉산더는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서 성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참 토론하고 막 그랬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보면 알렉산더 교수님이 어느 책에 무슨 챕터를 썼다든가 어느 논문을 썼다든가 책을 썼는데 내가 한 얘기가 거기 그냥 버젓이 적혀 있는 거예요. 토론할 때 우리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최근에 쓴 그거에 그 부분은 지난번 얘기할 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분 왈 쓰는 놈이 왕이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썼어야지. 귀엽게 얘기하신 거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학문의 세계에서 누가 먼저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학문의 세계에서만 그럴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글쓰기라는 게 이른바 기술적 글쓰기거든요. 보고서 작성한다든가 설명문을 쓴다든가 반성문을 쓴다든가 그런 글쓰기 훈련이 우리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그맨 중에 제일 고참 개그맨 전유성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상호 지어주는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게 상호도 기가 막히게 짓는가 하면 가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분한테 상호 지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한대요. 정말 재밌는 상호 많아요. 간판에 커피를 쏟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있고 네가 쏟아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상호를 짓는 것도 말하자면 쓰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의 삶에서는 평소에 늘 중요하지는 않아도 끝에 가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의 삶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대면 대신 톡이나 문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하기보다 쓰기 위주의 소통이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쓰기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해졌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전화를 좀 꺼려하고 대개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많은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짧은 그 몇 글자 안 되는 거기에 얼마나 내 감정을 제대로 실어서 전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상대방 기분을 나쁘지 않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몇 마디 안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완전 싸가지 없는 존재로 등극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쓰기가 더 중요한 세상이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화로 말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대면해서 말하는 것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불편해하는 그런 세대라 그래도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말로 망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보다 그런 부분이 훨씬 민감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직업이 정치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는데 미국 정치인들은 딱 하나, 일단 말은 잘해요. 마이크 그냥 딱 들이대면 그냥 받아 적으면 글이 될 것 같이 쫙 논리정연하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분이 거의 없잖아요. 신기하죠. 특히 우리나라 정치권은 저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최근에는 이제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몇 분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가 서양의 선진 사회에 비하면 제 생각에 한 20년 정도 뒤처져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구나 하는 흐름을 제가 요즘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말 더듬거리고 핵심 파악 못하면서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판에서 아마 서서히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업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학자라던가 기업을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말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이라든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말하기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일에 글쓰기가 궁극에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래도 말하기가 더 자주 중요하겠죠. 말을 잘하려면 듣기를 일단 잘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말하기 듣기 쓰기가 노력을 하면 좋아지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좋아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셋 다 노력하면 좋아진다라고 믿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노력할 수 있는 건 듣기. 근데 그거 참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신데 제가 국립생태원장을 3년을 하고 쓴 책이 있거든요.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경영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를 악물고 듣는다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제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 경영자가 돼서 아주 작심하고 한 게 가능하면 직원들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정말 어금니가 아프도록 이를 악물고 들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더군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리더가 계속 지시하고 할 일을 주고 설명하고 이끌어가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 크질 못해요. 참으면 각자 개인마다 역량들이 다 특출한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특출해야 된다. 그거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뜻밖의 다른 걸 가지고 그걸 메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이가 참았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듣는 거 못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대화하는 능력이 어떻게 느는지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남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 얘기를 할 때 머리가 하얘진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건 당연히 훈련하면 늘죠.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때 정말 열심히 저를 훈련했어요. 연극 대본 쓰듯이 처음 써가지고 연극 배우가 리허설 하듯이 연상하면서 밤중에 10몇 번씩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유튜브에 글 잘 쓰는 법 뭐 하면 뭐 동영상 무지하게 많이 뜨잖아요. 뭐 당연히 글 쓰는 건 훈련하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늘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갑자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조합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처음에 읽기가 왜 빠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사실은 읽기는 저절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딱 맞는 조합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자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삼박자가 딱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한 건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토막토막 해서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는 말하는 거, 듣는 거, 쓰는 거 다 잘해? 그런 느낌으로 쓸데없이 저를 모함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세 분야 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나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로 앞으로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아마도 제가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고민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제법 여러 번 하게 될 테니까요. 기대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I love you.